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던 순간, 혹은 여러분의 의도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또는 지나가는 말 한 줄로 여러분을 정의해버린 그날,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당혹감, 분노, 아니면 참아야 했던 서러움. 사람은 누구나 판단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내 진심은 보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딱지를 붙여버릴 때 우리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의 근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자기 경험과 상처, 자기 편견과 불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판단에 상처받는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잣대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한 남성이 제게 조용히 털어놓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느려 터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운동장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빠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이 말이 또 누군가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고, 결국엔 늘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면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요? 조금만 빠릿하게 움직이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린 게 아니라 생각이 깊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려다 보니 속도가 느려진 것뿐이었죠. 문제는 그 누구도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 기준으로 그를 판단했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비난하거나 배척했습니다. 그 남성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들이 말한 기준이 절대 옳은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말 한마디에 우리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과 좁은 시선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진실을 정의한다. 그러니 누군가의 기준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함부로 판단하는 말에 상처받고 결국 자기 기준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7의 싱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에 집중해왔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늘 따라다녔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독하면 안 돼.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했어? 그렇게 성공해서 뭐해? 결국 혼자잖아. 그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온전히 봐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돌아서면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은 그렇게 실패로 보이는 걸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녀를 흔들었고 자존감마저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던 중 우연히 읽은 한 문장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해한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경험과 한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금세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말로 위장해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내리꽂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자기 삶의 선택을 남의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기로. 어느 날 지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혼자 살다 나중에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그 말에 이전 같으면 억울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이 외롭지 않아. 외롭다고 느끼는 건 그쪽 기준 아닐까? 그 말의 상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기 기준으로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남의 말에서 자유롭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장자도 말했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말에서 오지 않는다. 진리는 고요한 마음속에서만 보인다.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은 말 많은 세상 속에서 고요한 기준을 가질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기준은 정말 진실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불안이 만든 잣대는 아닌가요? 이번에는 판단하는 사람의 심리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불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저 사람은 딱 봐도 안 될 스타일이야. 그런 성격으론 사회생활 못해. 하지만 그런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엘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잦은 판단은 자기 내면의 불안이 반사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확신이 없고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은 정의나 관심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인 셈입니다. 몇 해 전 상담실에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랜 기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고 주변에서는 말이 거칠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를 솔직한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표현하면 그건 비현실적인 소리라며 즉각 판단하고 누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예술 분야를 꿈꾸고 있다고 했을 때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먹고 살 길부터 찾아야지. 아들의 눈빛이 얼어붙는 걸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그 판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했을까요? 시간이 지나 상담을 통해 그가 꺼낸 고백은 이랬습니다. 나는 늘 실패가 두려웠어요. 내가 틀릴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보려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는 타인의 삶이 자신과 다르게 굴러가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다름은 자신이 놓친 삶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고 그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판단이라는 갑옷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판단당했을 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런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지켜낸 한 노년 여성의 인생 후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촌에서 살았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홀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늘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고집이 세. 괜히 아들, 딸 힘들게 해. 자식 눈치 좀 보고 살지.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방식이 누군가의 기준에는 불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가끔 아들이 와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도시에 나와서 살면 안 돼? 여기 혼자 계시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여기서 내 평생 살았고 내 마음이 쉬는 곳이 여긴데 그걸 왜 떠나야 하니?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식들은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고집스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억지로 바꾸지 않으려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농사일 끝내고 혼자 마당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모습, 그 고요함은 그 어떤 살보다 품격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제일 좋은 삶이지. 심지어 명절에도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쓸쓸해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올 사람은 오고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거지. 그게 뭐 큰일이냐? 그 단단한 마음이 자식들에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와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결국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인생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판단은 결국 그들 삶의 일기장일 뿐이다. 그 일기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 말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그 판단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걸지도 몰라. 내가 정말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기 삶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말의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인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자기 기준으로 잠깐 스쳐가는 감정으로 말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판단은 내 삶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틀에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서 내뱉은 말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판단당하면 곧바로 해명하거나 반박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내가 맞았어라고 더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요.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지 자신이 명확히 알고 있다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겠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겠다. 나는 내 감정에 정직하겠다. 그런 작고 단단한 다짐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다.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분의 걸음을 계속 가세요. 말은 바람과 같아서 잠시 스쳐갈 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판단을 마주합니다. 옷차림에 대해, 직업에 대해, 말투, 태도, 선택 하나하나까지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치관, 불안, 상처, 그 모든 것이 섞여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다가올수록 그 말의 의도보다는 그 말의 배경을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한 이유가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기준을 강요한 것인지 조용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면 그 판단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방향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판단의 소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조용한 확신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건 당신 기준이고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도 떠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방향을 함께 정리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